자, 오늘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무서운 영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갑에 돈 있으시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돈으로 빵도 사고 커피도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주인이 이거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한때는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많이 나오고 돈도 잘 벌었죠. 근데 지금은 돈다발 들고 가야 빵 하나 삽니다. 진짜예요.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는 더 심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냐면 100조짜리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네 돈 쓰는 거 포기하고 미국 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다르지. 우리가 IMF도 이겨냈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강하죠. 경제도 크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돈이 휴지 조각 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부터 마트 가서 장 보는 것까지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처음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냐고 했습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화가 진짜로 휴지 조각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핸드폰 켜잖아요. 그럼 알림이 막 쏟아져요. 뉴스 속보가 몇십 개씩 옵니다. 달러가 폭등, 은행 앞 사람들 난리, 마트에서 사재기 시작. 처음엔 그냥 또 기사내 하고 넘기겠죠. 근데 회사 단톡방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은행 앞에 사람들 줄 서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편의점 가니까 라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다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때서야 심각하다는 걸 알죠. 급하게 현금 인출기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기계에는 일일 인출 한도 10만 원이라고 뜹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앞 사람들이 다 빼가서 돈이 없어요. 편의점 가봅니다. 라면은 없습니다. 물도 동났어요. 컵라면도 없고요. 남은 건 껌이랑 음료수 몇 개뿐입니다. 그나마 가격표 보니까 어제보다 2배로 올라 있어요. 오늘부터 현금만 받는다고 주인 아저씨가 말합니다. 카드는 안 된다고 하네요. 회사 가니까 긴급 회의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말해요. 이번 달 월급은 달러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달러로 드리고 원화로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는 겁니다. 일은 똑같이 했는데 월급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10,000원짜리 몇십 장, 그게 어제는 고기 사고 외식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은 빵 한 개 사기도 모자라죠. 은행에 5천만 원 있었다고 칩시다. 어제는 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전거 하나 사기도 빡빡해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전쟁 나면 적어도 싸울 수 있잖아요. 지진 나면 피할 수 있고요. 근데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니까 진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공지가 붙어요. 이번 달 관리비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뭔 소리냐는 겁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실 아저씨 월급도 올려줘야 하고 엘리베이터 수리비도 올랐고 청소용품 값도 다 올랐거든요. 동네 슈퍼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아예 가격표를 안 붙여놨습니다. 손님이 물어보면 그때그때 계산기 두드려서 말해줘요. 라면 한 개가 오늘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1,500원이었는데 말이죠. 주유소는 완전 난리입니다. 문 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차가 길까지 늘어서 있어요. 왜냐면 기름값이 매일 오르거든요. 오늘 리터당 2,000원인데 내일은 3,000원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채워 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만 원어치만 넣을 수 있게 제한했어요.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월급날이 왔습니다. 근데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깜짝 놀라요. 어라, 이번 달 월급이 300만 원이네요. 평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 같으면 집세 내고 식비 내고 통신비 내고 해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돈으로 쌀 한 포대 사고 나면 거의 바닥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내과 가서 감기약 받으려고 하는데 진료비가 10만 원이래요. 감기약에 10만 원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약이 수입품인데 달러로 사오니까 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마트 가면 진짜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카트에 뭘 담는지 아세요? 라면, 쌀, 참치캔, 화장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만 담습니다. 편의점도 반쯤 비었습니다. 물건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도매상들이 원화 받으면 손해니까요. 내일이면 또 같이 떨어질 텐데 왜 받냐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들어오죠. 택시도 안 잡힙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손님들은 미터기 값만 드린다고 하니까 기사님들이 일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거든요. 버스도 노선 절반이 끊겼습니다. 배달 앱 켜보세요. 메뉴 가격이 어제랑 완전 다릅니다. 오늘은 배달비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예전엔 3,000원이었는데요. 라이더분들이 기름값 때문에 안 나오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은행은 완전히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예금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은행도 돈이 부족합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5만 원으로 줄었어요. 5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동산은 더 웃깁니다. 집값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면 돈의 가치를 모르겠는데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오늘 5억이 내일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달러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환전소 앞에 줄 서 있고 SNS에는 달러 있으신 분 바꿔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기꾼도 많아요. 가짜 달러 주고 튀는 사람도 있고요. 금은방은 문전성시입니다. 사람들이 금 사려고 줄 서 있어요. 왜냐면 금은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요. 돈은 휴지 조각 되는데 금은 금이잖아요. 금반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월급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입니다. 원화로 받으면 다음날 가치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 요구합니다. 물건으로 달라고 해요. 쌀이나 라면으로 달라고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받는 회사도 생겨요.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엔 그래도 곧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나아져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근데 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세금 올리면 국민들이 화내고 지출 줄이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복지도 끊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 찍는 기계 돌리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오늘 1,000억 부족하면 1,000억 찍고 내일 또 부족하면 또 찍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은 많아지는데 물건은 그대로거든요. 시장에 쌀이 100가마 있는데 돈이 갑자기 10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쌀값이 10배 오르죠. 당연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그랬습니다. 석유 팔아서 돈 벌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나라 살림이 빡빡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한 해에 물가가 100만% 올랐어요. 100만%요? 상상이 가시나요? 두 번째,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사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종이를 받고 물건을 팔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오늘 받은 돈이 내일이면 반값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 돈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시작합니다. 돈 말고 쌀로 달라고 하고 달러 있으면은 달러로 달라고 해요. 짐바브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돈 안 쓰고 남아공 돈, 미국 돈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안 주었대요. 주어봤자 휴지니까요. 한번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믿으니까 더 빨리 써버리려고 해요. 돈 받자마자 바로 물건 사버리는 겁니다. 그럼 돈이 시장에서 더 빨리 돌고 물가는 더 빨리 오르고 사람들은 더 안 믿고 계속 반복이에요. 세 번째, 외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석유는 중동에서 사오고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사오고 커피는 브라질에서 사옵니다. 그럼 외국 회사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원화로 주면 안 받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원화로 뭘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줘야 삽니다. 근데 나라 경제가 망하면 달러가 없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이 나라 위험하다 싶으면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럼 달러가 바닥나는 거예요. 달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못 사옵니다. 약 못 사오고, 기계 부품 못 사오고, 밀가루 못 사오고, 그럼 병원에 약이 없고, 공장이 멈추고, 빵집이 문 닫습니다. 베네수엘라 봤죠? 석유는 많은데 정제 기술이 없어요. 미국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이랑 싸웠으니까 기술 못 들여옵니다. 그래서 석유 있는데도 주유소가 문 닫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믿고 외국에서 물건도 안 들어오고 완벽한 재앙입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고 물건은 필요한데 살 수 없고 일은 하는데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원화 붕괴 시나리오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돈이 휴지 조각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돈, 바로 달러죠. 여유가 되시면 1,0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꿔 놓으십시오. 여유가 안 되시면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바꿔 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은행 가서 환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금고에 보관하시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십시오. 통장에 넣어두면 소용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달러 구하기 어려우시면은 금도 괜찮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든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금 반지든 뭐든 괜찮습니다. 두 번째, 빚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혹시 카드 대금이나 단기 대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지금 당장 갚으십시오. 길게 끌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빚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물가가 10배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빚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여러분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바보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때 돈 없으면 집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카드값, 소액 대출 이런 거부터요.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만 단기 빚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수입원을 다각화하십시오. 월급만 받고 사십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회사가 월급을 제때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월급을 주는데 그 돈의 가치가 바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업을 준비하십시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팔아도 되고 기술 있으시면 알바 구하셔도 되고 배달 일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표는 월 50만 원입니다. 많지 않죠? 주말에만 일해도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스, 아르헨티나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든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달러 100만 원, 빚 정리, 부업 준비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지금까지 원화 붕괴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섭죠? 근데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이런 미래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